37도선 부근까지 내려온 중공군은 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후방으로 후퇴를 하기로 한다. 새로운 8군 사령관이 부임을 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은 안정을 되찾았고 중공군의 기세가 약해진 상황을 틈타 북으로 진격을 한다. 전방에는 중공군과 유엔군이 싸우고 있었고 후방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들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좌익 우익 싸움에 밀려 올라간 좌익 세력,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산으로 들어간 좌익군인,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으로 길이 막혀 도망을 못 간 인민군들이 빨치산들이었다. 하지만 전방에서 상황이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빨치산들은 낮에는 숨어있고 밤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빨치산들은 생활을 하다 물자가 부족해지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정부도 후방 지역 빨치산들을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를 보낸다. 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빨치산에게 양식을 빼앗기고 낮에는 토벌대의 의심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산도 험했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빨치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빨치산은 산에 대한 지리도 익숙해 숨어서 토벌대를 기습 공격까지 하였다. 그래서 빨치산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다. 빨치산 소탕에 어려움이 있자 빨치산들이 필요할 때마다 마을에서 보급품을 조달하니 마을 자체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다. 각 지역 토벌대에게는 하루에 50명이라는 할당량까지 떨어진다. 토벌대는 1.4.5태 당시 서울을 불태운 것과 같이 지역의 식량과 건물을 적에게 주지 않는 청야전술로 집과 식량을 불태웠다. 토벌대는 상부에서 명령한 할당량을 채운다고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고 이들을 빨치산이라고 신고한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도끼나 삽 같은 농기구를 가지고 와 빨치산이 사용했던 무기라고 신고한다. 이런 민간인 학살이 영광, 한평, 화순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빨치산이 많이 모인 곳은 소백산맥 줄기의 산들이었다. 소백산맥 줄기에 덕유산과 지리산, 가야산 가운데 지역에 거창이 있었다.
주변에 높은 산이 많았던 거창에는 빨치산들이 숨기 좋았고 필요하면 마을로 내려와 보급품을 구하기도 좋았다. 그래서 토벌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단들이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었다. 많은 수의 병력이 있어서인지 빨치산은 마을로 내려와 양식을 약탈하러 오지 않고 잠잠하였다. 빨치산은 토벌대가 떠나자 마을을 습격한다. 빨치산은 토벌대가 지역에 없을 때만 마을을 습격하였고 경찰과 청년단만으로 빨치산을 막기에는 많이 어려웠다.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마을에는 노약자와 여자,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고 젊은 남자들은 빨치산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 대부분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간 상태였다.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쪽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 토벌대는 골짜기로 끌고 가 주민들을 사살하고 시체를 불에 태우고 폭탄을 사용해 시체들을 다 묻어버린다. 토벌대 말만 믿고 따라온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자, 어린이들이었다. 빨치산 토벌작전 지역 내의 마을 주민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와 시행한 일이었다. 이 사건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었다. 빨치산 토벌작전은 빨치산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억울하게 많은 주민들도 희생당했다. 후방으로 후퇴했던 중공군은 약 3주간 정비 후 1951년 2월 30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다시 4차 공세로 공격을 온다. 당시 수도권과 중요 지역은 유엔군과 미군이 지키고 있었고 외곽 지역은 국군이 담당하고 있었다. 미군은 2차 대전을 경험한 장교와 병사들이 많았고 국군은 장교나 병사들 모두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중공군은 전쟁에서 첫 번째 목표로 경험이 부족한 국군을 공격하였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를 하게 된다. 중공군은 집요하게 국군을 먼저 공격을 하였다. 방어선이 무너졌지만 리즈웨이 장군은 지평리에서 미군들을 후퇴시키지 않고 자리를 지키도록 하였다. 지평리 지역은 수도권의 동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이라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기도 하였다. 중공군은 지평리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 1951년 2월 13일 밤 중공군은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중공군은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괭과리와 아파를 불며 공격을 하였고 미군과 프랑스군은 미리 준비해둔 진지에서 기관총을 쏘며 방어를 하였다. 외곽에서는 포사격과 폭격기의 공격으로 중공군을 공격하였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는 미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밤에는 중공군의 공격을 막고 낮에는 보급을 받으면서 이틀간 중공군의 공격을 막았다. 중공군은 약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손실된다. 중공군은 미군의 화력을 제대로 경험했고 미군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전투였다. 지평리 전투는 2월 13일에 시작돼서 15일에 유엔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중공군의 4차 공세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6.25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다. 지평리 전투로 기세가 오른 유엔군은
1951년 3월 다시 서울을 되찾는다.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한 후 38선 부근까지 다시 회복을 한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의 무모한 계획을 듣고 더 이상 전쟁을 메가더에게 맡기는 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다. 당시 미국의 감시 체계는 촘촘했었고 많은 곳에서 도청이 있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알려졌다. 실제로 중공군 참전 이후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인 당시에는 중공군에 계속 밀리는 상태였다. 그런데 리지웨이 8군 사령관이 군 통솔 권한을 가진 후 상황을 역전시켜 지금의 상팔선 부근까지 끌어올렸다. 더 이상 전쟁이 커지길 바라지 않고 휴전을 원했던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킨다.